세계적인 테너가 한국 음악을 무시하며 서울에 왔다가 15살 소녀의 아리랑 한 곡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의 깊이에 충격받아 자신의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한국 음악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달아가는 한 서양 음악가의 여정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렌초 벤틀리입니다. 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수석 테너로 15년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라스칼라, 코벤트 가든 같은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래미상 후보에도 3번이나 올랐어요. 그런 제가 서울에 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시아 성악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없었어요. 아시아 성악이라고 해봐야 서양 기법을 흉내내는 수준이겠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은 흥미롭긴 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성악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발성법이나 음향학적 완성도 면에서 말이죠. 통역사가 제 말을 전하자 기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었어요. 20년간 정통 벨칸토를 공부한 제 기준으로는 그랬거든요. 서양 성악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고 완성된 발성법 아닙니까? 호텔로 가는 길에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사이로 한옥들이 보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관광 포인트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콩쿠르가 기대되시나요? 한국 측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시아 젊은이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내일 심사할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 푸치니, 베르디, 모차르트였어요. 익숙한 레퍼토리들이었죠. 그런데 중간중간 한국 전통 음악을 편곡한 작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리랑 변주곡, 한국 가곡 모음, 판소리 현대화 버전이었어요. 이런 제목들을 보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통 음악을 클래식 형식으로 편곡한다고 해서 깊이가 생기는 건 아닌데. 침대에 누우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내 예상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콩쿠르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이었어요. 웅장한 홀이었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죠. 카네기홀, 링컨센터 같은 세계 곳곳의 유명한 홀에서 공연해봤거든요. 역시 홀은 어디나 비슷하구나. 다른 심사위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출신의 음악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모두들 저를 보며 반가워했지만 저는 예의상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콩쿠르 디렉터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15세 이수연이라는 학생이 한국 전통 악기와 함께 아리랑을 부를 예정이거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아리랑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하루 만에 벌써 몇 번이나 그 이름을 들었는지 모르겠네. 드디어 이수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소녀는 정말 어려 보였어요. 검은 한복을 입고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죠. 뒤로 다른 학생들이 악기를 들고 나왔어요. 대금, 가야금, 해금이었습니다. 모두 한국 전통 악기들이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또 뻔한 전통음악 무대겠군. 옆에 앉은 심사위원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무대는 형식이 중요한 법인데 저런 악기들로 무슨 제대로 된 연주가 나올까요?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금의 낮고 구슬픈 소리가 먼저 울려 퍼졌어요. 그 다음 가야금의 여린 선율이 이어졌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단조로운 소리의 연결로만 들렸습니다. 역시 예상대로네. 이수연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맑고 높은 목소리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벨칸토의 정교한 발성법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이게 무슨 성악이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호흡법도 엉성하고 공명도 부족해. 이런 걸 왜 음악이라고 부르는 거지? 옆 심사위원이 저를 힐끗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음악은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니까요. 해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뭔가 떨리는 듯한 불안정한 음색이었어요. 바이올린의 정확한 음정에 비하면 정말 조잡하다.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악기는 음정 조절도 제대로 안 되네. 세련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듣고 있으니 뭔가 다른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연주가 중반을 지나자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에 특별한 떨림이 생겼어요. 테크닉적인 비브라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정이 목구멍에서 울리는 듯한 떨림이었죠. 저는 시계를 흘끗 보며 다리를 꼬았어요. 언제 끝나려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대에서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해금 연주자가 활을 더 깊게 그었어요. 그러자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저게 뭐지?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조잡한 악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뭔가 달랐어요. 이수연이 한 옥타브 높게 올라갔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콕 찔린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단순한 멜로디인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가야금의 현을 뜯는 소리가 더 섬세해졌습니다. 마치 물방울이 고인 잎사귀에서 떨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는 누군가의 한숨 같았죠. 자리에서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뭔가 불편했어요.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거든요. 20년간 성악을 해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자꾸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이수연의 목소리가 더 깊어졌어요. 마치 깊은 산속에서 울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대금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어요. 마치 겨울바람이 빈 들판을 지나가는 소리 같았죠. 아니, 그보다는 그리움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지? 손으로 가슴을 눌렀어요. 심장이 이상하게 뛰고 있었거든요. 이건 음악적 완성도와는 무관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감정적 동요일 뿐이야. 하지만 그 일시적인 감정이 점점 커져갔어요. 해금에 떨리는 소리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를 들으니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어요. 외롭고 그립고 뭔가 애틋한 감정이었죠.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한 연상작용이야. 음악 자체의 힘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억 때문일 뿐이야. 하지만 이수연의 노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제가 쌓아온 모든 이론과 편견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어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절정을 향해 치달아 올랐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같은 가사를 반복하고 있었지만 매번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노래였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렇게 단순한 선율이 왜 이런 힘을 가지는 거지? 해금 연주자가 활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그었습니다. 그러자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치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울부짖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 같았죠. 이상해.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부족한데 왜 이렇게 마음에 닿는 거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음악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간 추구해온 건 완벽한 테크닉이었습니다. 정확한 음정, 완벽한 발성법, 세련된 해석이었죠.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아리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대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이수연이 한 번 더 고음으로 치솟았습니다. 넘어간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울고 싶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서둘러 눈을 비볐어요. 나는 전문 성악가야. 이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하지만 감정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왔습니다. 가야금의 맑은 소리가 마치 엄마의 자장가 같았어요. 어릴 때 아팠을 때 들려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 같았습니다. 대금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바람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름 같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였죠. 아,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수연의 노래한 음한 음이 살아 숨 쉬고 있었어요. 그냥 음표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희망, 절망이었죠. 모든 게 그 단순한 멜로디 안에 녹아 있었어요. 이게 음악의 진짜 힘인가? 혼잣말을 했어요. 테크닉이나 완성도가 아니라 이런 것. 제가 평생 불러온 아리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발성도 정확했고 표현도 세련되었죠. 하지만 과연 제 노래에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런 살아있는 마음이. 이수연의 아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마치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기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콩쿠르가 끝난 후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수연의 아리랑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측 가이드 박 선생이 제안했어요. 국립국악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국 전통음악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더 알고 싶었어요. 오늘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의 정체를 말이죠. 국악원에 도착하자 한 노인이 맞아주셨습니다. 평생 국악을 연구해온 이 교수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음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해금이요. 오늘 들어보니 특이한 소리더군요. 교수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해금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악기죠. 교수님이 해금을 들고 활을 그었어요. 그러자 오늘 들었던 그 떨리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고 애절했어요. 이 소리는 왜 이렇게 슬픈가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슬픈 게 아니에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진실해요. 꾸미지 않고 진짜 마음을 내보이는 소리죠. 그때 멀리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음의 깊고 구슬픈 소리였어요. 판소리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부채를 들고 서서 노래하고 있었어요. 에헤야 디아 차넘세.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물었어요. 흥보가 중 일부예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가난한 흥보가 부르는 한탄가죠.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중들이 불러온 노래입니다. 민중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음악을 특권층의 전유물로만 생각했거든요. 오페라, 아트송, 오라토리오였죠. 모두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음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음악은 배우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교수님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들이거든요. 판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원망, 그리움, 체념이었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려는 의지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 음악의 혼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테크닉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삶이 들어있어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한과 희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거죠.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20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음악을 너무 좁게만 봤어. 한국 음악에는 5,000년 역사가 담겨 있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절망할 때도 함께했던 음악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깊고 위대한 것이었는지를 말이죠. 콩쿠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파이널 무대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제 국악원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아니,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깊이가 있더군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180도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무대에 다시 이수연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국악기들이 함께 했습니다. 검은고, 아쟁, 장구, 태평소까지였죠. 완전한 국악 앙상블이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다르게 들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사위원도 성악가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청중으로서 말이에요. 음악이 시작되었어요. 장구의 리듬이 먼저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박자 같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생명력이 넘쳤어요. 마치 맥박 같았습니다. 검은고에 깊은 음이 깔렸어요. 중후하고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그 위로 가야금의 영롱한 선율이 흘러나왔죠. 이수연이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같은 아리랑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석하거나 평가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악이 제 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따뜻한 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어요. 해금의 떨림이 제 마음의 떨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쟁의 깊은 울림이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졌어요. 대금의 맑은 소리가 제 영혼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15살 소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을 살아온 할머니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의 영혼 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그 다음에는 주르르였죠.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심사위원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한 사람의 청중이고 싶었거든요.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정한 음악이 이런 거구나. 20년 동안 제가 불러온 아리아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이런 감동은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수연의 아리랑이 끝났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박수를 쳤어요. 진심으로 감동받은 박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나도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움직이는 음악을. 공연이 끝난 후 이수연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음악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이수연이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리랑은 우리 마음의 노래예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악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한국에 다녀온 후 많이 변했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리랑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멜로디 구조, 가사의 의미, 역사적 배경까지요. 모든 것을 파헤쳤어요. 왜 갑자기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 매니저 스티븐이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진짜 음악이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기교나 이론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은 음악이요. 뉴욕에서 열린 마스터 클래스에서 저는 아리랑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의아해했어요. 세계적인 테너가 왜 갑자기 한국 민요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이 멜로디를 들어보세요. 피아노로 아리랑을 연주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감정이 담겨 있어요.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연주하는 아리랑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율이었지만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조금이나마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음악의 힘은 복잡한 화성이나 현란한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진정성에 있어요. 진짜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찾아야 해요. 기교를 보여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날 이후 제 마스터 클래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것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유명한 성악가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아리랑을 연주하고 한국 음악의 철학을 소개했어요. 로렌초,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오랜 동료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조와 기교만 이야기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대답했어요.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음악의 절반밖에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후, 저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악과 서양의 클래식을 융합하는 작업이었어요. 단순히 국악기를 오케스트라에 넣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음악의 정신을 서양 음악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곡은 아리랑 심포니였습니다. 이수연이 불렀던 그 아리랑을 바탕으로 만든 교향곡이었어요. 하지만 원곡의 순수함은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장르네요. 뉴욕 필하모닉 지휘자가 말했어요. 동양과 서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니. 그 곡이 링컨 센터에서 초연되었을 때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 음악에 빠진 세계적 테너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이수연의 얼굴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15살 소녀의 아리랑 한 곡이었어요. 그 노래 속에서 음악의 진짜 의미를 발견했거든요.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청받은 게 아니라 제가 요청한 거였어요. 한국 청소년 앙상블과 함께 특별 공연을 하고 싶었거든요. 공항에 나오자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문들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다면서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뀐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한국 음악의 진짜 아름다움을 말이죠. 페스티벌 디렉터 김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시네요. 네, 저도 그걸 느껴요.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며칠 후 드디어 공연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무대에 올라갈 예정이었어요.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아리랑을 부르기로 했거든요. 이수연도 와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시는군요. 약속했잖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 덕분에 음악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한옥 공방에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전통 건축물에서 울려 퍼지는 아리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자 떨렸어요. 30년간 음악을 해왔지만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기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관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 음악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기교가 아닙니다. 구조도 아니에요. 진짜 마음이에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이수연과 다른 청소년들이 악기를 들었어요. 해금, 가야금, 대금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악기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음악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음악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연이 먼저 노래했고 저는 그 뒤를 따라 불렀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노래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음악의 진짜 힘을 말이죠.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는 그 힘을요.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수연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선생님이 진짜 한국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진짜 음악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마음으로 부른 아리랑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싶었거든요. 펜을 들고 오선지에 첫 음표를 그었어요. 이번에는 기교나 구조가 아니라 마음으로 썼습니다. 진짜 음악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도시의 진짜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음악의 진짜 아름다움을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한국 음악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천년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족의 영혼이 담긴 위대한 예술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